안녕하세요 여러분,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격리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오늘 그 집합 건물에서 오늘 굉장히 많은 문의가 좀 왔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여러분한테 좀 설명을 드리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일단 여러분, 물론 이제 관리비 차감 적립금이 관리비 차감 적립금이 있으면, 여기는 이제 아파트이기 때문에 요 밑에 마이너스가 없지만, 여러분 관리비 수입하고 관리 비용은 일치해야 될까요? 안 일치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일치해야 합니다. 반드시 일치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집합 건물에서는 이제 관리비 수입 자체에서 마이너스를 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 관리비 차감하는 만큼의 차익이 생길 수가 있어요. 관리비 차감 적립금만큼 차익이 생기지만, 현재까지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하신 걸로 봐서는 관리 수익과 관리 비용은 반드시 일치를 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그거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그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발생한 비용만큼, 우리가 이달에 쓴 비용만큼, 혹은 다음 달에 쓰려고 모아놓은 비용, 뭐 미지급금, 뭐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라던가 이런 거는 다음 달 걸 미리 모아놓잖아요. 돈을 우리가 납부하진 않았어도 그런 비용만큼 우리가 미지급을 잡아놓죠, 여러분. 그것들이 모여 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비용만큼 우리가 걷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거보다 덜 걷거나 더 걷지 않고 딱 맞게 걷잖아요, 일반적으로. 그죠? 근데 제가 가끔 통화를 하다 보면은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제 유튜브를 보고 저는 예전에는 제가 수익과 비용을 일치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판도라는 유튜브 보고 이게 수익과 비용을 일치해야 되는지 알아서 그때부터 수익과 비용을 일치시켰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관리 수익과 관리 비용은 일치해야 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비용만큼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요 비용에 대해서는 요 비용을 어떻게 설정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전표 가시면, 전표에서 하나하나 치게 되죠, 우리가. 그죠, 여러분? 잠시만요. 그 전표에서 저희가 치게 됩니다. 그죠? 그 전표만큼, 우리가 그 전표 이렇게 하나, 요 한 전표 있잖아요. 그 전표에서 저희가 기재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하나하나 비용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저희가 잠깐만요. 저기 안 움직이네. 잠깐만요. 이렇게 전표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수납 전표, 그리고 또 우리가 물건을 샀으면 물건 납부한 전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전표만큼 다 그 비용들을 치는 거죠. 그래서 요 전표의 금액들이 모아져서 손익계산서와 우리가 결산해 보면은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가 여러분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금액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금액들이 생기죠. 이렇게 금액이. 여기에 생기는 이런 비용, 매달 한 달 한 달의 비용을 가지고 우리가 그만큼 딱 부과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2021년 1월에 지금 8일, 416, 441만큼 비용이 공용관리비, 일반관리비, 그 다음에 뭐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이렇게 생겼잖아요. 전기료도 생겼고.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만큼 관리 수입을 부과를 해준다는 겁니다. 이 부과는 어디서 해주죠, 여러분? 부과에 가서 부과 총괄표, 잠깐만요. 제가 지금 부가총괄표에 가시면 이 부가총괄표의 이 금액들을 제가 이렇게 부과를 해준 거잖아요. 여기 당월 발생 금액을 비용만큼 부과를 해준 거죠. 그래서 이 금액이, 이 부과한 금액과 우리의 비용과 꼭
딱 일치해야 된다. 그래서 전표들을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뭐 만약에 차감관리비가 있으면 그만큼 차감하고 부과를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는 거는 즉 뭐가 맞아야 된다? 관리 수익과 관리 비용이 꼭 맞아야 된다. 근데 그건 어디서 확인하냐? 여러분 월별 손익계산서 가시면 여기 관리 총이익, 관리 외 총이익. 원래는 이게 관리 외 총이익이 아니고요. 관리 총이익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름을 자꾸 이런 식으로 쓰시더라고요. 얘는 관리 총이익이라고 써 있거나 관리 총 손실 혹은 관리 이익이라고 써 있는 여기 관리의 수익 위쪽에 보시면 관리의 총이익이라고 써 있는 게 있습니다. 얘가 뭐다? 관리외 수입에서 관리외 비용을 빼나이다. 여기가 영원이라는 거는 수입과 비용이 일치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또 이걸 보고는 여기 우리 월별 손익계산서에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기는 어디다? 여기는 어디 잠깐만요. 여기는 어디다? 어디 있다? 요거는 회계에 잠깐만요. 결산관리 들려가시면 월별 손익계산서라고 있습니다. 회계 결산관리 월별 손익계산서. 이 프로그램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대부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있으시다면 월별 총이익 이게 영원이 돼야 된다. 즉 관리 수익과 관리 비용은 일치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관리 수익과 관리 비용은 일치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자, 여기뿐이 아니라 또 있으면은 손익계산서라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손익계산서라고. 이거는 월별 손익계산서라는 거는 각각 모든 손익계산서가 나오는 거고요. 이 월별 손익계산서라는 거는 포괄 손익계산서라는 건 한 달치 한 달치씩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한 달치 한 달치씩 나와요. 이걸 좀 볼까요? 이거는 보시면 밑으로 좀 내려보면 여기 관리의 총이익 있죠? 근데 여기는 22만 5,140원이라고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아직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월분이니까 비용이 더 많고 미부가 관리비라던가 이거는 관리비 수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리비 수입이 요거 금액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여러분 드릴게요. 오늘 이제 자치관리신 분이 이제 자치관리다. 근데 소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자치관리인데 우리는 횡령만 안 하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하셨답니다. 자치관리 소장님이신데 우리는 횡령만 안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단지가 부과를 안 했어요. 부과가 1,000만 원인데 900만 원만 부과를 했어요. 그러면 100만 원이 부과가 안 된 거죠. 제가 지금 1,000만 원에 90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지 1억 2천인데요. 아니 1억 2천을 부과를 안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큰 단지라서. 그러면 이 1억 2천에 대해서 2018년, 2019년, 2020년 요때 거 지금 2022년도에 부과하실 수 있을까요? 부과하기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이때 격리분이 잘못 부과해서 부과를 안 했으니까요. 만약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거 일반적으로는 대표회의 의결받아서 잡손실을 잡거나 위탁사에서 물어주거나 요번에 저 하는 곳에서 1억 위탁사에 구상권 청구 들어왔어요. 이렇게 부과 안 하셔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자치관리는 여러분 위탁사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사가 뭐죠? 관리 주체예요. 그쵸? 그래서 돈 막 해먹으면 위탁사에다 돈 물어내라 그러잖아요. 자치관리면 누가 관리 주체일까요? 관리소장이 관리 주체입니다, 여러분. 그럼 누가 물어내야 돼요? 격리랑 관리소장이 물어내야 되는 겁니다. 자치관리가요. 300세대가 안 되는 데가 좀 있어요. 이런 데는 소장님이요. 무소불위처럼 본인이 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왜냐면 외부 회계감사 없고 자치잖아요. 누가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회계감사 없고 자치관리. 그럼 문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죠.
누가 그 관리 주체라고요? 관리소장입니다. 그래서 관리소장님들이 300세대 안 되는데 소장님들이 굉장히 본인들이 되게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오히려 위탁관리사의 소장님보다 훨씬 더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요즘 근래에 그 자치관리 소장님들인데 거기가 300세대 미만이어서 회계감사 안 받아서 우리 소장님은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라고 얘기하시는 소장님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던데 이거 문제되면은 본인이 다 책임이에요. 관리 주체가 관리소장이라서 자치관리는. 이거 여러분 잘 생각하고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런 데는 자치관리가 문제가 뭐냐면은요. 경리랑 소장이랑 직원들이 잘 안 바뀌어요. 막 8년, 막 10년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공동주택관리법 이런 거 이분들 옛날 소장님들이죠? 오래되셨으니까. 더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문제 분명히 되실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포괄 손익계산서라던가 아니면 월별 손익계산서 꼭 확인하셔서 반드시 그 관리총이익이 생겼는지 그리고 비용과 수익이 반드시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많은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많은 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게 좀 자치관리가 심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오늘 좀 번뜩 더 들더라고요. 소장님들께서 자치관리 소장님이시라면 더더욱 본인이 관리 주체라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를 잊지 마시고 더더욱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소장님들이 더 열심히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끔 그런 걸 잊어버리시는 소장님들이 계신 것 같아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아직도 이게 코로나가 아직도 회복이 안 돼서 오래 앉아있지를 못해가지고 오늘도 지금 좀 몸이 안 좋네요.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내일은 더 행복하시기를 빌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